오늘은 포르투갈과의 예선 마지막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가나전 패배로 인해 16강 진출 확률이 많이 희박해진 건 사실이지만 저번 월드컵 독일전과 현재 우리나라 선수들의 경기력을 생각하면 절대 불가능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데요. 전세계 축구 팬들 역시 포르투갈이 아닌 한국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축구 실력으로만 보면 당연히 포르투갈이 한국보다 유명하겠지만 사실 다른 모든 걸 따져봤을 때는 한국이 훨씬 더 유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카타르 현지 분위기만 보더라도 한국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하는데요. 중계 화면을 보다 보면 중동, 유럽, 남미 등등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응원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어쩌다 우연히 잡힌 모습이 아니라 직접 경기장에 가보면 방송보다 태극기를 두른 외국인들을 훨씬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한류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기자들에 의하면 지난 11월 24일 우루과이전이 열린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는 이색적인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여러 국적의 수많은 외국인들이 몸에 태극기를 두르거나 얼굴에 페인팅을 하고 경기장에 들어서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월드컵도 아닌데 직접 태극기까지 구입해 응원을 하는 외국인들에게 기자가 질문을 하자 외국인들의 대답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손흥민, 김민재 등 슈퍼스타가 즐비하고 K-팝과 드라마에 빠져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있기에 내가 한국을 응원하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태극기 자체가 너무 예쁘다 라는 대답이었죠. 특히 세계 각지에서 모인 외국인 여성들에게 카타르 현지에서 한국의 인기는 폭발적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취재진이 지나가면 자원봉사자들은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라며 한국어로 일일이 인사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글, 한국어, 한국인 등 한류 문화와 관련된 모든 것들에 얼마나 열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모습이었죠. 사실 한류가 이렇게까지 인기를 얻기 전만 하더라도 카타르와 같은 중동 국가에서 동양인이 보이면 대부분 중국인이나 일본인이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한국인들 역시 여행이나 업무차 중동으로 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 중국인 아니면 일본인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만큼 한국의 인지도는 떨어지는 편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동양인만 보이면 일단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한다고 하는데요. 불과 몇 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었던 이유에는 역시 손흥민 선수를 빼놓을 수 없죠. 특히 카타르에는 수많은 축구 팬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로 인한 한국의 위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현지 취재진들에 의하면 우루과이전 당시 수아레즈, 카바니, 발베르데 등 슈퍼스타들이 즐비함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을 때 가장 큰 환호성이 나왔다고 하죠. 한국 응원단뿐만 아니라 카타르인들 역시 모두가 말입니다. 또한 같은 아시아 국가이다 보니 카타르인들 입장에서는 경기의 재미와 응원의 재미 그리고 한류 문화까지 경험할 수 있는 한국의 경기를 응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태극기를 두르고 한국 응원가를 부르며 한국 경기를 보는 게 하나의 유행으로 자리 잡았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다들 가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카타르인들은 지나가는 한국인들을 향해 우리는 형제의 나라라고 농담삼아 말할 만큼 한국과 카타르는 과거부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카타르의 타민 국왕은 유독 한국을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우루과이와의 경기 전 한국 방송사 부스에 직접 찾아와 부상당한 손흥민 선수가 경기에 나올 수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 대한 애정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카타르에서 불고 있는 한류분과 한국과 카타르의 산업적인 협력 상황을 보게 되면 카타르 국왕과 카타르인들이 왜 이렇게 한국을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개막식부터 BTS의 정국이 카타르 국민 가수 알쿠바이 씨와 함께 무대에 서자 알바이트 스타디움은 환호와 열광의 함성으로 가득 찼는데요. 사실 폐쇄적인 중동 국가에서 한국 댄스 가수가 노래를 하게 된 것도 흔치 않은 일이지만 카타르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월드컵 행사에 카타르 국민 가수와 나란히 정국이 무대에 섰다는 것만 보더라도 현재 카타르가 얼마나 한류에 열광하고 있는지를 체감할 수 있죠. 카타르에서의 한류 드라마 인기 역시 다른 나라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카타르 넷플릭스 인기 컨텐츠 순위 1위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이며 10위권 내의 인기작들 중에는 역시나 한국 컨텐츠가 줄줄이 자리 잡고 있죠. 물론 과거에도 대장금이나 주몽 등 한국 사극이 중동 국가에서 시청률 90%를 차지했던
엄청난 이력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TV에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즉 오히려 경쟁 상대가 너무 적다 보니 한국 드라마의 인기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의 콘텐츠가 집결하는 넷플릭스에서도 한국의 콘텐츠가 죄다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니 중동에서의 한류 인기가 완전히 입증된 것입니다. 또한 드라마가 인기를 끌자 자연스럽게 한식 역시 덩달아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카타르에서 현지인들의 왕래가 가장 잦은 대형마트인 까르푸에는 한국 식품 코너가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한국 라면이 카타르 시장을 점령한 것에 이어 만두 역시 현지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한국을 의료관광을 가는 현지인들도 많아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성형수술이 있는데요.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중동 국가의 현지인들이 성형수술을 받는 방식입니다. 카타르 여성들은 쌍꺼풀 수술보다는 코 수술을 하러 한국에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코가 높기로 유명한 중동 여성들이 한국에서 코 수술을 받는 이유는 오히려 코를 깎는 수술을 받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높은 코를 깎아 드라마에서 본 한국 여성들처럼 코를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코 수술을 받은 중동 여성들이 코에 붕대나 반창고를 붙인 채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게다가 한국에서 수술을 받고 온다는 것은 곧 부의 상징을 뜻하기에 수술한 부위를 가리기 위해 마스크를 쓰는 행동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중동 여성들의 한국 의료 관광이 계속되자 한국의 종합병원이 카타르의 수도인 도하에 문을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병원은 성형외과와 안과 그리고 건강검진 등의 과목이 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카타르에서 10년 이상 체류한 교민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병원이 생기면 말도 쉽게 통하고 좋을 것 같아요. 한류가 인기를 끌면서 교민들의 생활도 편해졌습니다. 라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죠. 한국 문화의 세계적인 인기가 교민들의 생활까지 편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카타르와 한국은 단순히 한류나 의료관광 수준에서만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흥민의 안부를 그토록 걱정했었던 타민구강은 2019년 1월 한국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당시 정상회담에서 한국산 에카 천연가스 운반선을 사겠다고 약속했고 이듬해 6월 국내 조선사들은 카타르와 100척 규모의 역대급 LNG선 계약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연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현재 카타르에서는 LNG 프로젝트가 한창입니다. LNG 프로젝트란 무려 7,700만 톤 수준의 LNG 생산량을 오는 2027년까지 약 1억 2,600만 톤으로 증설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카타르에서 사활을 걸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프로젝트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생산량으로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카타르인 만큼 이 프로젝트는 세계적인 대형 LNG 중설 사업으로 고부가 가치 산업인 LNG 운반선이 무려 100척이나 새로 조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유력한 나라가 바로 한국인데요. 한국은 이미 LNG선 분야에서 9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지난 6월 한국조선해양은 유럽 지역 선사로부터 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고 공개했습니다. 2척의 계약 금액만 5,375억 원에 달했는데요. 조선해양 측에선 유럽 선사라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 업계에서는 상대가 카타르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즉 유럽 법인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같은 날 대우조선해양도 카타르 LNG 프로젝트용으로 추정되는 대형 LNG선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하면서 이 같은 분석에 신빙성을 더해주었는데요. 이미 해외 조선 시장에서는 이 두 수주권을 계기로 한국 조선업계의 LNG선 수주가 본격화될 것이라 예상하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합니다. LNG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카타르 월드컵이 개최되면서 중동 지역에서 한국 TV의 판매량이 급증한 것인데요. 삼성전자의 경우 중동 지역에서 처음 열리는 월드컵 특수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카타르 현지의 소비자 체험 공간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시내 곳곳에 20여 개의 체험 공간을 새로 열었으며 부유층 밀집 지역인 카타르 문화마을에 프리미엄 매장을 열게 되었죠. 결과는 역시나 폭발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벤덤몰에서 운영 중인 대형 갤럭시 체험 공간엔 하루 평균 2,000여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을 정도로 너도 나도 한국 TV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합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카타르를 필두로 여러 중동 지역에서 2위 업체와의 점유율 격차를 크게 벌리며 절대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월드컵은
한국에겐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TV가 중동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는지는 호텔을 보면 더욱 체감할 수 있는데요. 중동 지역은 주요 도시들이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거듭나면서 다양한 고급 호텔들이 세워졌습니다. 아무래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다 보니 호텔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죠. 삼성전자는 두바이의 아틀란티스 힐튼 호텔, 사우디아라비아의 인터컨티넨탈 호텔, 카타르의 그랜드 하얏트 호텔, 바레인의 리츠칼튼 호텔 등 호텔 체인들을 대상으로 평판 DB 대형 수주에 잇따라 선곡하면서 사실상 중동 지역 호텔에 머물면 무조건 삼성 TV를 볼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한국은 카타르 문화와 경제 모든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왜 머나먼 카타르에서 현지인들이 한국인들을 보면 이토록 친숙해하는지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월드컵 기간 동안 생겨나고 있는 카타르 및 중동의 한국 인기를 두고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한국을 좋아하고 한류 팬이기도 한데 카타르에서 느끼게 될 줄은 몰랐어. 나에게 카타르 월드컵의 주인공은 한국이야. 개막식을 실제로 봤는데 K-팝 콘서트인 줄 알았잖아. 사람들이 전곡을 보면서 한국어로 열광하는데 진짜 깜짝 놀랐다. 나만 한류를 좋아한 줄 알았는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나 봐. 문화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프트 파워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니죠. 카타르 현지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곳이 한국 음식을 파는 푸드존입니다. 저도 한참을 줄을 서야 한식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한식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나라 식습관에도 다 조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을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한류를 통해 한국을 알게 되었겠지만 한국의 다양한 먹거리와 놀거리를 경험하게 되면 한국 그 자체를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난 아시아 첫 여행지로는 무조건 한국을 추천해. 저 역시 한국 여행을 직접 가고 나서 한국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서 살고 싶을 정도예요. 난 한국 친구와 함께 카타르에 왔는데 한류의 힘을 제대로 느꼈어. 내 친구는 평범하게 생긴 한국인일 뿐인데 모두가 말을 걸고 완전 연예인 취급을 받고 있거든. 전 일본인인데 자꾸 사람들이 한국어로 인사를 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국의 힘이 이 정도인가 싶었어요. 한국은 BTS와 손흥민의 나라야. 이것만으로도 더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아시아권 나라 중에 단 한 단어로 자신의 나라를 설명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있을까 싶다. 진짜 맞는 말이네. 지금 다른 나라들을 생각해봤는데 딱히 떠오르는 단어가 없어. 한국을 설명하라고 하면 5시간 내내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야. 한국 기업의 핸드폰을 쓰고 집에선 한국 TV로 TV를 본다. 세탁을 할 때도 한국 세탁기를 사용하고 있지. 그 한국 핸드폰과 TV로 보는 것도 결국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이니 더 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인지 한국인만 보면 처음 봐도 뭔가 친숙한 기분이 들고 말도 걸고 싶은 것 같아요. 나도 내가 아시아 나라의 문화를 이렇게 사랑하게 될 줄은 몰랐어.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군사력보다 문화력이 더 강해지다니 말이야. 이젠 서양의 문화가 최고고 세련되었다는 말은 옛말이 되어버렸죠. 서양인들조차 한국 문화를 따라하고 배우는 한국인이 말이에요. 요샌 어딜 가도 한국과 관련된 것들을 쉽게 볼 수 있어서 한국을 모르고 싶어도 모를 수가 없어졌어. 나도 만약에 카타르의 월드컵을 보러 갔다면 한국 경기를 한 번은 무조건 봤을 것 같아. 그리고 예전에는 한국을 좋아한다고 말하면 약간 마니아적인 느낌이라 기피하는 성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한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촌스러운 사람 취급을 받고 있어요. 이젠 한국이 해외에서 수상을 받는다고 해도 전혀 놀랍지 않은 세상이죠. 나는 내가 남들보다 빨리 한국어를 배울 수 있었던 것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해. 내가 처음 한국어를 배울 때만 하더라도 다들 비웃었는데 이제 모두가 부러워하고 있어.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볼 수 있거든. 진짜 부러운데요. 요즘은 한국어를 배우려고 어학당에 등록하려고 하면 대기 인원이 너무 많아 배울 수가 없어요. 이상으로 중동에서 불고 있는 한국 인기에 대한 해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